요번 얘기는 제가 홍콩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는 태국으로 갑니다. 홍콩에 있을 때는 태국에는 제가 거진 2달에 한 번씩은 꼭 가보고 그랬어요. 물론 현지에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인지 홍콩에서 가기도 되게 쉽고 좀 되게 자주 가는 곳이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경험삼으로 제가 이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도 태국 가신 분도 많죠. 그래서 태국도 여러 군데 지역도 있지만 저는 오늘은 푸켓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푸켓 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2004년도에서 발생한 일, 푸켓. 태국의 동물의 상징을 뭘까요? 미국은 독수리라 그러면 태국의 동물의 상징은 코끼리입니다. 자, 동물들은 이 예측하는 그런 예감이 아주 정확하다 합니다. 그래서 재난이 올 때는 어떤 지역에서는 개구리가 팔짝팔짝 뛰고 잔나비들이 날아다니고 그리고 쥐가 다 산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새들이 떼를 모아서 다른 데로 이동하고. 자, 이번 얘기는 푸켓에서 2004년도에서 발생한 쓰나미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 홍콩에서 많은 친구들도 휴가로 그때 가 계신 분도 많고 현지에 푸켓에서 또 이제 서머하우스 이게 별장으로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많았었거든요. 어느 날 그 골목에서 이 외국인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골목에서 코끼리랑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길거리에서 코끼리한테 바나나 주면 이렇게 바나나를 받아 먹고 코끼리가 참 순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날따라 갑자기 코끼리가 이 아이를 탁 코로 이렇게 감싸며 이렇게 치켜 올려가지고 막 뛰어갑니다. 뛰어다니는데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갑자기 이 코끼리가 난데없이 이 아이의 몸을 감아서 한 군데를 향하면서 막 뛰어가는데 사람들은 소리를 지면서 어떡하나 했는데 그 부모님들은 그때는 잠시 호텔에서 낮잠을 자고 있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부모님들도 와이프가 자는 동안 낮잠에서 갑자기 누가 뒤에서 빨리 일어나요. 당신 딸 찾으러 가야지. 당신 딸이 지금 빨리 코끼리가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고 있어. 그랬대요. 그래서 여자가 눈을 딱 봐서 옆에 바깥에 딸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코끼리가 너 딸 데리고 산에 갔어. 빨리 가봐. 그래서 이 부부가 산으로 막 뛰어가면서 그 딸을 찾으려고 막 갔답니다. 얼마 안 돼 바로 그 지역에 그 호텔에 쓰나미가 닥쳐서 모든 다 휩쓸러 갔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 쓰나미를 얘기하면 물이 딱 침입해서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거는 이 물살이 빠질 때 거기에 있는 힘이 딸려서 이렇게 같이 바다 쪽으로 딸려간 사람들이 사망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도는 심지어 미국에 있는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한번 이게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생명을 건진 거는 그 딸 아이 찾으러 산을 갔기 때문에 그 시찰에 그래서 생명을 건졌다고 합니다. 바로 그분들이 계셨던 호텔이 바로 전부 다 밑에 층이 전부 다 잠긴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코끼리가 그걸 예측하고 그 꼬마 아이를 딱 감겨가지고 산으로 대피를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피하다시피 이 와이프도 갑자기 낮잠에서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지만 누가 이렇게 전달해줘서 허겁지겁 딸을 찾으러 산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피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서운 게 아니라 이건 실질적인 사건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달이 지나서 뭐 제 아는 많은 지인들도 돌아오고 홍콩으로, 그래서 많은 얘기를 듣고 심지어는 뭐 발렌티어 해가지고 저희들이 뭐 많이 도와주고 현지인 그쪽에 뭐 부품이나 많이 보내고 그랬습니다. 한 몇 개월 후에 저랑 저 친구랑 같이 여행을 부케르로 가서 발렌티아 봉사도 좀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몇 개월 지난 다음에는 좀 이렇게 뭐 완공이 뭐 50% 뭐 100% 된 게 아니라 그래도 많은 피해를 여러 군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뭐 유명한 뭐 5스타 호텔이나 그런 데 머물지 않고 오히려 현지인이 이렇게 아담하게 다시 재건설, 재꾸민 그런 아담한 부티크, 그런 호텔도 아니죠. 그러니까 민박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뭐 문이나 전부 다 이렇게 나무 문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좀 이렇게 피해 봐서 그렇게 된 이제 많은 부분도 벽이나 그런 데를 볼 수 있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나마 좀 이렇게 오래된 그런 빈테이지식 그런 거를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그날 밤 이렇게 우리는 박 한 군데 이렇게 잡고 저는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저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를 귀에다가 들었어요. 막 브라브라브라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자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 깼어요. 깨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는데 아무도 없고, 제 속으로는 이게 벽이 되게 가늘해서 그럴까? 제가 좀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귀를 벽에다 대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리고 다시 잠자리를 들으려고 가위에 눌린 게 아니고 또 잠자리에 들릴 때 또 누가 제 귀에다가 브라브라브라브라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벽에서 뭐 누가 얘기를 해서 들린 게 아니라 바로 제 침대 옆에서 누가 제 귀에 대고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눈을 깜짝 뜨고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다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날은 밤을 설쳤습니다. 그냥 불을 킨 채로 그냥 TV만 켜놓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원래 일주일 있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 일 생각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있다가 한 이틀 후에 그게 밤마다 누가 자꾸 제 귀에다가 똑같은 얘기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샤라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경을 쓰였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좀 기가 많고 제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비몽사몽 이렇게 지냈습니다. 하루 봉사를 하고 나니 힘도 빠지고 좀 그래서 밤에는 그래도 그냥 녹취가 돼서 이렇게 저렇게 그냥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3일째 되던 날에 이제 그 봉사활동 같이 했던 그 지역 거기에 있는 가이드, 그러니까 이제 통역하시는 분, 제가 이제 태국어를 못하니까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제 안색이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 현지인이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통역하는 분이. 그래서 왜 이렇게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인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밤에 자꾸 잠을 깨고 그런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또 제 귀에 똑같은 말이 반복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밤에 자는데 자꾸 꿈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내 귀에 무슨 말이 들어온다니까, 그 통역하시는 분이 아니 무슨 말인데요 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태국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난다 했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내 귀에 또 누가 그 얘기를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 그 상태에서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대로 그대로 반복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통역하시는 분이,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놀라면서 이 사람들이 얼굴이 빨갛게 질려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또 조금씩 해줬어요. 왜냐면 그 얘기가 자꾸 제 귓속으로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저 바로 밑에 있어요. 저 좀 찾아주세요. 저 좀 찾아와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게 무슨 말이 했더니, 그 3일째 계속 반복된 말이, 저의 귀에 하는 말이, 저 밑에 있어요. 저 좀 찾으러 와요. 저 좀 찾아주세요. 저 밑에 있어요. 저 좀 찾으러 와요. 저 좀 찾아주세요. 저 밑에 있어요. 저 좀 찾으러 와요. 저 좀 찾아주세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왜 이런 얘기가 제 귀에 들리지 하고 그 현지 지인분하고 통역분하고 같이 제 숙소로 갔어요. 숙소로 갔는데 그 밑에 가서 뭘 찾아달라는 거지 하고 계속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머물고 있는 이 민박집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바로 이 민박집이 그 쓰나미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잠겨서 사망한 사람들이 다 이 밑으로 묻혔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피해하고 못하고 밑에서 사망하고 뭉치고, 또 심지어는 그 상태로 시신도 못 건져내서 그 위에다가 그냥 세멘트를 바르고 다시 이렇게 레노를 했던 게 바로 이 민박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귀신이 그래서 저한테 그거를 전달한 거 아닌가. 근데 이런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민박집에 들어올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제 귓속으로, 저 아직도 밑에 있어요. 저 좀 찾아주세요. 저한테 그렇게 하소연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이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제 다른 친구한테도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옆방에 있는 친구는, 너 혹시 밤에 누가 계속 너 귀에다가 뭐라 그러지 않니? 했더니 제 친구는 아니 없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만 와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 사정을 통역사한테 얘기했고 민박집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민박집에 얘기했더니 결국에는 그 민박집에서는 이런 영혼을 이렇게 달래주기 위해서 한번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 후는 저는 모르죠. 왜냐하면 저는 그 상태에서 이미 돌아갔으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제가 그 당시에 경험했던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몇 개월 지난 후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제 재건설할 수 있으면 하고, 봉사활동 안에 가서 제가 이런 일을 경험을 했었고, 당시 통역사한테 얘기를 해봐서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니까 바로 그런 얘기가 저한테 매번,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런 제사 지낸 다음에는 모르겠죠. 하여튼 저는 그런 경험을 받고 저는 홍콩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제 지인에 있는 또 태국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망을 한 상태에서 건질 수 있는 시신을 건져서 이렇게 영혼을 달래주고, 못 건진 사람, 실종된 사람들도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혀서 어딘가 묻혀 있겠죠.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